난 내 아들 이야기하면 넌 죽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3시간 전 오후 2시 한신아파트 백이동 주민회관. 따뜻한 봄 햇살이 작은 회의실로 들어온다. 나는 부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분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체 측에서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죠. 주민들이 웅성웅성 대화를 나눈다. 55세 김경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연 씨가 부녀회장 된 지 1년 됐는데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다니 힘들겠어요. 68세 박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개발은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도 수연 씨가 성실하니까 잘 해결하겠지.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달랐다. 60세 정만호 씨가 말했다. 에이, 젊은 사람이 이런 큰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58세 이영자 씨도 거들었다.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괜히 우리만 피해볼까봐 걱정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럼 건설업체 분들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52세 박철수가 들어왔다.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 거만한 표정으로 주민들을 훑어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뒤따라 정장 입은 부하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박철수 사장입니다. 인사도 대충 한 채 의자에 앉더니 바로 내게 말했다. 부녀회장이 생각보다 젊네요. 41세라고 들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시하는 투의 말투였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이긴 하지만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견 반영이요? 아줌마, 이건 수백억짜리 사업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죠. 아줌마라는 말에 내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평소에는 이런 말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뭔가 오래된 기억이 스치는 것 같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건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요. 박철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시세의 80%로 책정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김경희 씨가 말했다. 80%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줌마들이 부동산 시장을 뭘 알겠어요?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봤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계산이 빨리 되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정리된다. 평소에 이렇지 않았는데. 사장님, 여기 보상 기준이 3년 전 시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다는 거죠? 3년 사이 집값이 30% 올랐는데 이걸 기준으로 80%면 실제로는 5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박철수의 표정이 불쾌해진 게 보였다. 계산은 우리가 다 했어요. 젊은 여자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 평소에 나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이까지 있으면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엄마가 괜한 고집 부리면 아이만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다. 너무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이었다. 김경희 씨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하지만 정만호 씨는 다르게 반응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영자 씨도 거들었다. 맞아. 괜히 고집 부리다가 우리만 피해보면 어떻게 해. 박철수가 말했다. 별 뜻 없어요. 그냥 젊은 엄마가 너무 나서지 말고 어른들 판단에 맡기라는 얘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바라봤다. 3초간 정적이 흘렀다. 박철수가 갑자기 움찔하는 게 보였다. 사장님, 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가 시끄러웠다. 박철수가 김병호 구의원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48세 김병호 구의원은 이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 서민을 위한다며 표를 얻어온 놈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체들과 뒤에서 손을 잡고 이권 챙기기에 바쁜 개새끼라는 소문이 있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병호가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떠들어댔다. 어제 부녀회 회의에서 일부 몰지각한 분이 재개발을 방해했다고 들었습니다. 몰지각한 분이라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병호가 계속 떠들어댔다. 재개발은 이미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일개 부녀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박철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요, 구의원님.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설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족같은 계산 운운하면서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주민들이 박철수를 쳐다봤다. 김경희 씨가 버럭 소리쳤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보고. 박철수가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다. 아, 실수했네요. 하지만 제 말뜻은. 김병호가 재빨리 수습했다. 사장님이 말실수하신 것 같네요. 워낙 급한 성격이셔서. 하지만 나를 지지하던 주민들의 표정이 확실히 굳어졌다. 김병호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어쨌든 주민 여러분, 이수연 씨 과거를 좀 알아봤는데 5년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애매하더라고요. 이 말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정만호 씨가 물었다. 수연 씨, 5년 전에 뭘 하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개인적인 일이 뭔데요?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김경희 씨가 나를 옹호했다. 개인사까지 캐물을 필요 있어요? 1년 동안 일한 걸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에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봐. 처음부터 너무 조용했어. 수상하긴 했지. 박철수가 더 대담해졌다. 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부녀회장을 해도 되나요? 김경희 씨가 화를 냈다. 사장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하지만 박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줌마들이 이런 복잡한 거 알아요? 닥치고 서명이나 하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김경희 씨와 몇몇 주민들이 버럭 화를 냈다. 저 사람 진짜 건방지네.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러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주민들은 박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해. 우리가 뭘 알겠어? 복잡한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김병호가 결정타를 날렸다. 이수연 씨, 부녀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요?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고 주민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다. 나를 옹호하는 사람들. 1년 동안 잘했는데 왜 그만둬야 해요? 박철수 저 사람이 더 문제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경험도 없는데 이런 큰 일까지. 과거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두 편으로 갈라진 주민들을 바라봤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성분이 이런 복잡한 일까지 할 필요는 없죠. 남자들이 해결할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깨어났다. 손끝에서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지지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개새끼들 잘못 건드렸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연아, 부녀회장 그만둬.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어. 박철수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민준이도 있는데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자. 그냥 재개발 동의하고 조용히 살자. 이상했다. 평소 태호라면 내 편을 들어줬을 텐데. 뭔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뭘 그렇게 무서워해? 그냥 건설업체 사장일 뿐인데. 수연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큰 돈 앞에서 설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태호의 말이 이상했다. 마치 박철수가 단순한 건설업체 사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초등학교 5학년인 민준이가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오늘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었어. 내 온몸이 굳어졌다. 뭐라고?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더 버티면 다칠 수도 있다고.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개새끼들이 내 아이를 건드렸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민준이한테? 민준이가 무서워하며 말했다. 그 아저씨가 엄마 이름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집 주소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태호가 나를 붙잡았다. 수연아,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해. 아이까지 위험해졌잖아. 위험해? 누가 감히 내 아이를. 수연아, 정신 차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이런 거 상대할 수 없어. 태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박철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건설업계는 원래 복잡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끼어들 곳이 아니야. 민준이가 무서워하며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진짜 무서웠어. 눈이 너무 차가웠어. 내가 민준이를 안았다. 아이가 떨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5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그 감정들이.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다. 이수연 부녀회장 탄핵 주민투표 실시. 김병호 구의원이 주도한 것이었다. 벌써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했다. 김경희 씨가 나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연 씨,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 그 사람이 재개발 반대하는 주민들 명단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상금도 적게 준다고. 다른 주민도 말했다. 우리도 수연 씨 편을 들고 싶지만 집이 걸린 문제라서 결국 돈 때문이었다. 협박과 회유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넘어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태호에게 말했다. 주민들이 날 탄핵하려고 해. 그럼 됐잖아.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게 됐네. 태호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다. 마치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 같았다. 당신 혹시 박철수한테서 뭔가 들은 거 있어? 아니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협박받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손에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한 번만 켜볼까? 하지만 민준이 생각이 났다. 평범한 엄마로 살기로 했잖아. 나는 휴대폰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이 개새끼들이 내 아이를 건드렸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탄핵 투표 결과가 나왔다. 찬성 32표, 반대 18표. 나는 부녀회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김경희 씨가 미안하다며 찾아왔지만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럴 줄 알았어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경희 씨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5년 전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5년 전,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수연이 아니라 여우라고 불렸다. 정확히는 검은 여우. 지역 최대 조직의 2인자였다. 보스는 권도연이었고 나는 그의 뭐라고 해야 할까? 여자? 파트너? 둘 다였다. 조직에서 내 역할은 협상과 정리였다. 말로 안 되는 놈들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다. 내 손에 피가 묻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 도연이의 아이였다. 여우야, 아이를 낳으면 조직을 떠나고 싶어? 왜?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도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아이 아빠는 내가 아니야.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 나는 아이한테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나는 조직을 떠났다. 태호와 결혼했고 민준이는 태호의 아들로 키웠다. 현재 태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민준이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나와 민준이를 사랑해줬다.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지금 태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설마 박철수가 내 정체를 알아낸 건 아니겠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호가 퇴근한 것이다. 여보, 나왔어. 태호의 얼굴이 심각했다. 수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태호가 소파에 앉더니 말했다. 박철수 그놈이 너에 대해 많이 알아낸 것 같아. 뭘 알아냈다는 거야? 5년 전 기록을 파고 있어. 그리고 권도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내 온몸이 굳어졌다. 도연 오빠 이름이 나왔다는 건 어떻게 그걸 알아? 회사에 박철수 쪽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봤어.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 5년 전에 뭘 했던 거야? 나는 태호를 바라봤다.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태호야. 응? 내가 5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알고 싶어? 태호가 침을 삼켰다. 아니, 사실은 나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
뭘? 수연아, 너 가끔씩 눈빛이 달라져. 특히 화날 때 마치 다른 사람 같아.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 생긴 거 나랑 정말 안 닮았잖아. 당신, 권도연이라는 사람이 민준이 진짜 아빠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통난 기분이었다. 태호야,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너와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해졌어. 박철수가 너 정체를 알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수연 씨죠? 박철수입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직접 와서 들어보시죠. 아, 그리고 권도연이라는 분 안부 좀 전해드릴까요? 순간 내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5년 전 이야기 좀 해보죠. 검은 여우. 맞죠? 전화가 끊어졌다. 태호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뭐라고 했어? 알아냈어. 다 알아냈어. 나는 주저앉았다. 5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검은 여우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제 숨을 수 없겠네. 다음 날 오후 2시 대한건설 사무실. 박철수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검은 여우님.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5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앉으세요. 사무실 안에는 박철수와 김병호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더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뭘 원하세요? 간단해요.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이 동네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박철수가 서류를 내 앞에 밀었다. 그리고 권도현과 연락하지 마세요. 5년 전처럼 조용히 살아가시라고요. 나는 박철수를 쳐다봤다. 제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은 평범한 주부예요. 평범한 주부요? 하하. 박철수가 웃으며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5년 전 내 모습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피범벅이 된 남자 옆에 서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이게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내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구했을까? 김병우가 끼어들었다. 이수연 씨, 아니 검은 여우 씨. 우리도 이런 방법 쓰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서명하고 끝내죠. 만약 거부하면?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다. 어제 찍은 것 같았다. 귀여운 아들이네요. 올해 몇 살이에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내 아이를 건드리면 어쩔 건데요? 5년 전처럼 사람 죽일 건가요? 박철수가 비웃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당신도 나이 먹었고 아이도 있고 권도연도 예전만 못하다고 들었는데. 김병우가 덧붙였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달라요. 조직? 그런 거 이제 힘도 없어요. 돈이 최고죠. 박철수가 수표를 꺼냈다. 1억이에요. 서명하고 이거 받아가세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사세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이 개새끼들이 내 아이를 건드렸다. 만약 거부하면? 글쎄요. 아이들은 참 연약하잖아요. 특히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박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명한 판단이네요.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지 않겠어.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5년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다. 첫 번째로 걸 전화가 있었다. 여보세요? 도연 오빠, 나야. 여우야? 왜 갑자기? 오빠, 5년 만에 연락하는 이유는 내 아들을 건드렸어. 전화 너머로 권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가? 박철수라는 건설업체 사장, 그리고 김병호라는 구의원. 주소 보내. 오빠, 하지만. 여우야, 누가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렸다는 거야? 30분 후 내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누님 20명 대기 중입니다. 지시만 내려주세요. 민수. 또 다른 문자. 박철수 놈 일정 파악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강남 룸살롱 간다고 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집에 돌아와서 태호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수연아, 민준이 보호해줘. 며칠 동안 내가 좀 바빠질 것 같아. 태호가 내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조심해. 응, 곧 끝날 거야.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상자를 열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검은 정장이 들어 있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다. 박철수야, 너희들이 잘못 건드렸어. 이수연은 죽었어. 이제 검은 여우가 돌아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누님, 준비 완료입니다. 좋아. 시작하자. 그날 밤 10시. 박철수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병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는 게 얼굴에서 읽혔다. 드디어 성가신 여자를 처리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룸살롱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박철수의 부하 중 한 명이 실종됐다. 어젯밤 박철수를 호위하며 집까지 바래다 준 김태식이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자 연락해봤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박철수 밑에서 뒷조사를 담당하던 조민호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철수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소문으로 들려왔다. 한편 김병호 구의원에게는 더 큰 재앙이 닥쳤다. 오전 9시 모든 주요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 김병호 구의원 부정부패 결정적 증거 확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로비 자금, 재개발 과정에서 챙긴 이권, 심지어 선거법 위반 증거까지 모든 게 공개됐다. 김병호가 뉴스를 보며 경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후 3시 박철수가 자신을 조사하라고 시킨 사설탐정 이강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이강수 탐정 사무소는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는 집에서 차분히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김병호 구의원 부정부패 폭로 뉴스가 하루 종일 나오고 있었다.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누님, 박철수 놈이 사설탐정 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메모 확인하고 기겁하더군요. 또 다른 문자. 김태식, 조민호 처리 완료. 이강수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5년 전이라면 직접적으로 처리했겠지만 이제는 더 세련되게 할 줄 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공포를 줄 수 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급하게 두드려졌다. 문을 열어보니 박철수가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짓말 마. 내 부하들이 사라졌어. 김병호도 완전히 망했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박철수가 내 팔을 붙잡았다. 이수연, 아니, 검은 여우. 당신이 한 거 맞지? 그 순간 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손 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5년 전 그 목소리였다. 박철수가 순간 손을 뗐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했다. 당신, 정말로, 제가 뭐라고 했죠? 평범한 주부라고 했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사장님, 집에 가세요. 가족들 얼굴이나 보시고. 박철수가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야.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단지에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들어왔다.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차들이었다. 저 차들 뭐지? 벤츠, BMW. 누가 온 거야? 연예인이라도 오나? 차에서 내린 건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다. 모두 20명 정도 됐다. 그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47세 권도연이었다. 키 180cm에 잘 다듬어진 체격,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줬다. 권도연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봤다. 한편 박철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어제 밤부터 계속 악몽을 꿨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하가 급하게 들어왔다. 뭐가? 아파트 단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20명이나.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권도연이? 누구요? 아니다. 당장 짐 싸. 피해야 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박철수 씨죠? 누구세요? 우리 누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누님? 검은 여우 누님 말씀이에요. 같은 시간 김병호도 똑같이 끌려갔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김병호 의원님이시죠? 저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몸이라 우리 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병호도 박철수와 함께 어디론가 끌려갔다. 오후 6시 아파트 주민회관. 모든 주민들이 긴급히 소집됐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부탁하자 모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권도연이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채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수연 씨, 저 사람이. 뭐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그때 문이 열리며 박철수와 김병호가 끌려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다. 무릎이 꺾인 채로 내 앞에 앉혀졌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검은 여우라고요. 김경희 씨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검은 여우? 권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는 권도연입니다. 이 지역 최대 조직의 보스고요. 이수연은 제 여자였습니다. 주민들이 경악했다. 뭐라고? 조직? 보스? 나는 박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야, 이 새끼야.
너가 나를 41살 아줌마 주제라고 했지?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설친다고 했지. 너가 나한테 정말 몰랐습니다. 김병호도 벌벌 떨며 빌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몰랐다고? 내 아들을 협박한 것도 몰랐다고? 권도연이 끼어들었다. 내 아들을 건드렸다는 거야? 박철수가 기겁했다. 아들, 설마 민준이가 내 핏줄이야. 그런데 감히 건드렸어? 권도연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소 조용하던 수연이 조직 보스의 여자였다니. 김경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 씨, 그럼 당신이 정말로? 네, 맞아요. 5년 전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낳고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였다. 회관 뒤쪽에 숨어있던 박철수의 부하 한 명이 갑자기 뛰어나왔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 개년아. 그는 내 뒤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나는 몸을 돌리며 뒤돌려차기를 날렸다. 발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맞춘 순간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나가떨어졌다. 쇠파이프는 멀리 굴러갔다. 어떻게? 쓰러진 남자가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목을 발로 눌렀다. 움직이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다. 주민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헐, 저게 뭐야?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연 씨가 저런 걸 할 줄 알았어? 김경희 씨가 입을 벌린 채 말했다. 와, 완전 멋있는데. 박순자 할머니도 감탄했다. 세상에, 저런 게 가능해? 하지만 나는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순간 당황해서 주민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평범하다고요? 방금 그 액션이 평범해요? 김경희 씨가 반문했다. 그냥 요가 좀 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권도연이 박철수와 김병호를 내려다봤다. 이제 어떻게 할까? 박철수가 울먹이며 빌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신 안 건드리겠습니다. 김병호도 마찬가지였다. 용서해주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살려달라고? 네. 좋아요, 살려드릴게.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박철수 씨. 모든 재산을 주민들 보상금으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영원히 손 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 김병호 씨. 정치계에서 완전히 은퇴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로비 자금을 토해내세요. 알겠습니다. 다 토해내겠습니다. 셋째, 둘 다 이 동네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세요. 네, 당장 떠나겠습니다. 권도연이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얘네들 차에 태워서 은행까지 데려가. 계좌 이체 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박철수와 김병호가 끌려나갔다. 완전히 망한 모습이었다. 주민들이 나를 바라봤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수연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김경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정말 평범한 엄마예요. 평범한 엄마가 조직 보스 여자였다고요? 그건
과거 일이에요. 권도연이 나에게 다가왔다. 여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저는 계속 여기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이는? 민준이 아빠는 태호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권도연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하지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오빠. 권도연과 부하들이 떠나고 나서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박철수가 모든 재산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진짜 대박이네. 나는 주민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어요. 네, 뭐든지요. 오늘 일은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민준이가 알까봐 걱정돼요. 김경희 씨가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입단속 확실히 할게요. 박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 앞으로도 부녀회장 해주세요. 누가 감히 반대하겠어요?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다. 맞아요. 수연 씨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진짜 안심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다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아. 응? 고생했어. 태호가 나를 꽉 안아줬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엄마, 웬 외제차들이 많이 왔었어? 아, 그냥 아파트 일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엄마, 배고파. 그래, 뭐 해줄까? 김치찌개. 나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다음 날 새로 이사 온 주민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려다가 기존 주민들이 말렸다. 아, 미쳤냐? 우리 부녀회장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왜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닌가요? 평범한 아줌마라고? 하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할 때면 내 안에 검은 여우가 살짝 고개를 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우리 부녀회장님이야. 그리고 나는 평범한 엄마의 미소를 지었다.